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일어난 흥미로운 뉴스와 그리고 트위터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전날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상원 청문회가 굉장히 큰 많은 뉴스들을 양산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발언을 제가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파월 적법한 비트코인 서비스 은행 방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완벽히 합법적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들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제롬 파월, 그러니까 은행의 미국 내 은행의 최고 수장,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들이 있지만 이 은행들을 아우르는 최고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의장이 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비트코인이 합법적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런 판단,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내놓을 건데, 요거와 함께 이 기조와 함께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이 기업들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막지 않겠다. 우리나라 이 4대 거래소들과 함께 일하는 은행들이 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빨리 규제 일변도의 이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를 좀 탁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물결이 빨리 우리나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복현 뭐 금감원장이든 아니면 현재 금융위원장이든 빨리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파월 의장과 만나든,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든 금융 관련된 뭐 정책 입안자와 만나든 미국의 이 친 비트코인 규제 물결을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요. 암호화폐 기업 금융 배제 재검토하겠다.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또 한 다음 발언인데,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계좌 폐쇄 사례가 늘어나는 데 주목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이 혁신을 가로막지 않겠다. 은행들이라는 발언과 함께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미국 은행들이요.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어떤 허스트한 기술로 보고 일부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은행 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제한시키고 말라 죽게 만드는, 그래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목을 조르다는 뜻이잖아요. 초크. 딱 그 목을 쥐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 은행 계좌 취소당했다. 은행 계좌 닫혔다. 뭐 열리는 거 거절당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미국 은행들이 지금 그림자 규제로 이 암호화폐 산업을 지금 완전히 올가매는 거 아니냐.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주 친화적으로. 음.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있고 금융 배제, 금융 배제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예. 은행의 미국 내 최고 은행 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계좌 개설, 그죠? 굉장히 앞으로 순활하게 뭐라 그럴까요? 어 문제없이 잘 열릴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미국에다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정보국장,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정보국장으로 털시 개버드 미 전 하원 의원이 임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2023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 비트코인의 어 정확히 자기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사로 참여하셔서 아주 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CBDC는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친 비트코인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디지털 자산 스탁파일이라는 표현을 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옹호하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전개될 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털시 개벌드도 비트코인도 샀고 이더리움도 샀고 솔라나도 샀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인터뷰에서는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사상 자체가
개인의 자유 주권 이거를 굉장히 신장시키는 쪽으로 이 정보 국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정책들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암호화폐가 자신의 정책을 펴면서 도움이 되느냐. 미국인들의 개인과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데 어떤 암호화폐가 진짜로 도움이 되는 암호화폐냐를 분명히 선별해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짜 개인의 자유 주권이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런 정책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스완닷컴 이제 스매시파이 제가 운영하는 스매시파이의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쫓아가려고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죠. 죄송합니다. 암호화폐 아니죠. 비트코인 온리 적립식 매수 서비스입니다. 달러를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할 수 있는 앱인데 이 스완닷컴의 코리 클립스텐 CEO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완 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연간 지난 1년 동안 2,6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차트를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 채널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영어가 편하시다면 꼭 한 번씩은 들어가서 영상 시청해 보셨으면 하는 다 채널들입니다. 나탈리 브루넬, 로버트 브릴러, 심플리 비트코인, 맷 크레터 이건 이제 비트코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시죠. 그다음 비트코인 매거진, 피터 맥코맥, BTC 세션스 굉장히 좋은 유튜버죠. 비트코인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나 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리뷰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턴 피쉬 뭐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 투자법을 비트코인에 적용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방법론 그다음에 거시 경제와 비트코인의 연관성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많이 참고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스완 미디어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1년 동안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을 했네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유튜브 채널들, 비트코인 전문 유튜브 채널들의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스완 미디어 하나만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대중의 관심이 비트코인 전문 교육 채널들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2024, 2025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지금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비트코인에 특화된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저는 이 추세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 트윗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데일리 비트 방송을 듣고 계신 거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질의 비트코인 교육 콘텐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러 패러디 계정입니다. 이거 세일러 본인 계정이 아니라 패러디 계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져왔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70%가 개인 보유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한다면 다 이 개인들에게 사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에게서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할 것. 이게 바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차트에 따르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개인이 69.4%, ETF 펀드가 6.1%, 기업이 4.4%, 그리고 정부가 현재 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국가적 전략자산 채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그래서 미국, 뭐 일본, 체코, 유럽 뭐 이런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관들까지도 그리고 기업들도 나서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이 70%의 개인들에게 다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개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사 놓으세요.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그 기관들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돈 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맥시는 안 팔지만 필요할 때만 팔겠지만 계속해서 아무튼 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개인에서 기관들로 옮겨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파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에 미칠 영향, 앞으로 얼마나 좋은 영향이 미쳐질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빨리 살수록 이득입니다. 지난 간밤에는 이제 1월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근원 CPI가 3.3%로 예상치 3.1%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제 중재하겠다라면서 종전 협상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97,000달러 위로 올라와 있죠. 98,000달러도 곧 이제 좀 있으면은 넘볼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XRP, 도지코인 같은 것들도 다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동반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이 이제 그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죠. 이제 앞으로 며칠이 기대가 됩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고물가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다우존스 지수는 0.5%, S&P 500 지수는 0.3% 각각 하락을 했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1월 이후 최대 일중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I 지수 1월 물가 CPI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장 초반에 3대 이 뉴욕 증시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2024년 12월 중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러우 종전 기대감 때문에 다시 시장에 훈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뉴욕 그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다. 뭐 0.03% 밖에 상승하지 못하긴 했지만 아무튼 장중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S&P 500 지수는 주요 기술적 지지선인 6,000포인트 선을 지켰습니다. 6,000포인트, 6,000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지선 잘 지켜냈다. 전문가들은 1월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달이기 때문에 연초 가격 인상 효과가 하반기에는 약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 연말 쇼핑 시즌이 있고 1월 달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설 연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연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 쇼핑 시즌이 1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런 느낌이 기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이 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월 달 CPI를 또 우리 집중해 봐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4.63%까지 올랐습니다. 전일만 하더라도 4.55%였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는 4.380 말이 이렇게 꼬이나요? 4.380%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월 CPI가 전년 대비 3%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월가 예상치는 2.9%였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 3.1%와 전월치 3.2%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채질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날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요인들이 다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그리고 달러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주식과 뭐 알트코인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계속해서 이 전비시에서 채널에서 이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건지 만약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달러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진짜 2020년, 21년 같은 전반적인 위험 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그래서 순환매가 막 돌고 아무거나 사고 다 오르는 그런 장은 좀 기다리기 힘들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도주 위주의 장세, 갈놈갈, 델놈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 물가지표 쇼크의 달러 강세 당연하죠. 미 국채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올랐으니 달러도 강세입니다. 전일 유로 달러가 물가 발표 전 1.0369달러에서 1.0317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1월 CPI가 크게 상승한 거 결국 달러 가치를 더 강세로 몰고 가는 지금 요인이고요. 상대적으로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국 통화들이 모두 달러 대비해서 감소하는 하루였습니다. ING는요,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2025년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9월 달 한 차례 인하를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우려, 이게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고율 관세 매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빨리 우리나라도 이 태스크포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정책 관련해서 정부 단에서 누가 됐던 뭐 통상교섭본부장이 됐던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됐던 누가 됐던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원화 가치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자,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러우 종전 협상 그리고 재고 증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러우 종전 아무래도 석유, 뭐 가스 대규모 수출국인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방의 금융 제재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 아무래도 이 서플라이 가스와 석유의 글로벌 서플라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하방 요인이기 때문에 미리 이 국제유가 선물이 이 가격을 반영을 한 겁니다. 2%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WTI가 2.7%, 브렌트유가 2.4%씩 하락을 했고요. 게다가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410만 배럴 증가했다. 가솔린 재고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펙은요, 2025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145만 배럴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산 석유가 러우 전쟁 종전으로 인해서 많이 풀리게 되면 석유 가격에는 하방 요인이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그 333 정책, 미국산 석유까지 잔뜩 풀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까지 여기 추가되면은 앞으로 이 크루드 오일 가격은 더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밈 가져와 봤습니다. 칼 맹거가 Bitcoin is music, everything else is noise라고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올렸어요. 비트코인은 음악이다, 나머지는 소음일 뿐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교향곡이라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 채굴자가 있고 기타를 치고 있는 분이 채굴자죠. 그리고 저기서 드럼 같은 걸 치고 있는 분이 이제 노드고, 그다음에 싱킹, 동기화죠. 이 전체 6만여 개의 비트코인 노드들이 계속해서 10분에 한 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 원장을 동기화하는 거, 싱킹, 그다음에 밸리데이팅, 블록을 검증하는 거, 그다음에 블록이 쌓이는 거, 디크리스, 인크리스,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 뭐 여러 가지 difficulty adjustment, 이 발로 밟고 있는 이 건반을 말하는 거죠. 난이도 조절,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기술들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집약체로 모여 있는 게, 그래서 마치 교향악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내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사실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이 두 분의 남성분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똑같이 아주 멋진 음악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하나의 완성된 기술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암호화폐들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죠. 소음입니다, 소음. 예, 막 그냥 한 명의 창업자 또는 창업팀이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잡아 돌리는 그런 소음에 불과하다, 교향곡이 아니다라는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 앞 카페에서 전달드린, 그래서 조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로는 보이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일은 또 집에서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이 사운드가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요일입니다. 네, 하루만 더 일하면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힘내시고요. 2월 13일 데일리 비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